이제는 중국 자체에도 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중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런던 현물이나 뉴욕 선물의 은 재고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런던뿐만 아니라 뉴욕과 상하이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세계 은 부족 현상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큰 역할을 끼치게 됩니다. 뉴욕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마 갖고 있는 주인이 정해진 은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등록 재고로 이렇게 전환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실물은을 인도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마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쓰이는 은 수요 자체에 절감 대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에 은을 쓰던 거를 이제는 구리로 대체를 한다거나 뭔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제조업계의 절감 기술이나 대체 기술이 발전하게 될 거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비싸지는 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코맥스의 은 재고 물량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최근 들어와서 은 재고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런던 현물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런던 현물 시장은 이번 2월 말 보유량이 27,000톤 정도로 나왔고, 하루 평균 이전되는 거래량은 2억 60만 온수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은 뉴욕 코맥스하고 틀려서 여기는 주로 OTC, 즉 장외 거래를 하고 경매에 의한 현물 거래 위주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 실물이 거래되는 규모가 런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절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런던의 재고가 바닥이 난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기대치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서 런던이 중국이나 뉴욕에서조차 금을 빌려다 쓴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시장 중에는 가장 은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고갈보다는 타이트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뉴욕, 런던 현물 시장이 어느 정도 타이트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 런던 현물 시장의 재고추인데, 이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상하이건 뉴욕 선물이건 런던 현물이건 세 군데에서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재고 속도가 빠른 건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중에 부족한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상하이 은 시장이고, 두 번째는 뉴욕 코맥스 시장입니다. 여기도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인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 현물 시장은 단기 고갈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추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세 시장의 은재고 추이를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서너 달 후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또 한 번의 급등 양상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은시장은 뭐 원유시장처럼 고갈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인도에 대응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은 일단 다른 수단을 먼저 찾을 겁니다. 가격을 급등시킨다거나 증거금을
과격하게 인상한다거나 현금 결제를 확대해서 현물 인도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 개입이나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산업계에서도 은가격이 급등하면 그들의 완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산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산업계에서 은 절약이나 대체 기술을 지금 아주 집요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재고가 고갈되느냐 보다는 언제서부터 가격이 재고보다 더 빨리 반응하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적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지금은 상하이나 뉴욕의 경고 등이 먼저 켜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가격 폭등의 인계선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 등이 켜질 시장이 상하이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하이 창고재고는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 3월 26일 날 370톤이었는데 지금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339톤으로 줄어들었고 절대 규모 자체가 뉴욕 선물시장이나 런던 선물시장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상하이 재고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고갈 가까이 가게 되면 중국 정부는 일단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증거금이 인상되면서 포지션을 제한시킬 겁니다. 즉 수요 자체를 강제적으로 줄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스트레스가 먼저 나타날 테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은재련의 70%를 정제를 하고 그 은의 한 절반 정도는 해외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에도 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중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런던 현물이나 뉴욕 선물의 은 재고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제 판단으로는 상하이 선물거래소 같은데 재고량이 300톤 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경계심이 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떨어져서 250톤, 심지어는 200톤 이하, 100톤대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정 개입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2일 기준으로 등록 재고가 7,642만 온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7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경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되고 6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면 본격적인 스트레스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천만 온스 부근이면 숏 스퀴즈가 날 가능성도 있고 현금 결제 확대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도 중국처럼 실물을 인도할 적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산업계에 가장 먼저 주고 기관 투자자한테 주고 개인 투자들한테는 가능하면 현물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런던 현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런던 현물 시장도 보유량은 가장 많다고 하지만 상하이나 뉴욕 선물 시장의 재고가 줄어들면 여기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유동성이 경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월 말 기준으로는 한 2만 7천 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 평균 한 2억 온스가 넘는 은이 이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실제 재고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타이트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2만 7천 톤이 2만 5천 톤 아래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2만 2천 톤 정도 되면 이때서부터 실물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실물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런던뿐만 아니라 상하이 실물 프리미엄도 급등하게 되고 실물 프리미엄이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선물 가격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2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런던 현물량이 뭐 1만 8천, 1만 7천 톤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런던뿐만 아니라 뉴욕과 상하이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세계 은 부족 현상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큰 역할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민감한지에 대해서는 실버 인스티튜트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은시장은 6년 연속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한 규모는 약 6,700만 온수가량 됩니다. 동시에 실물 투자 수요가 한 20% 증가한 2억 2,700만 원수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투자자들은 부족 현상이 은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빨리 줄어드는 속도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먼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도와 정책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하이의 부족 체감 현상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엔 뉴욕 선물 시장에 현물 인도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마지막 런던 현물 시장이 그간 완충작용을 해왔었는데 이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임계점, 상하이 선물거래에서는 300톤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경계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코맥스도 지금 7,600만 온수인데 이게 6천만 온수로 떨어지면 그때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런던 현물 시장도 지금 한 2만 7천 톤 정도인데 이게 2만 5천 톤 밑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상하이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연쇄 반응이 터지면서 단순 상승이 아니라 그럴 때는 등 모드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5년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른 그래프인데 올해 또한 이게 예외가 아니라서 수요가 커지면서 공급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올해는 투자 수요까지 늘어나서 수요가 예전보다 더 모자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금광주와 은광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광주와 은광주 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금광주와 은광주는 금은 가격에 비례해서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레버리지로 반응하는 2배, 3배 레버리지나 혹은 인버스 투자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금광주가 상승하는 속도는 이게 한 2배 가까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도 역순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금 가격이 떨어질 때 금광주 가격은 1.5배 내지 2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은광주는 그 변동성이 금광주보다 더 큽니다. 레버리지가 자그마치 3배 내지 한 5배 정도는 돼요. 은의 속성상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데다가 은광주 변동성 역시 은보다 이렇게 훨씬 큽니다. 자그마치 3배나 5배 정도 된다는 건 굉장한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금광주로는 뉴몬드 코퍼레이션 금광주가 있고 베릭 골드 금광주가 있습니다. 은광주의 대표는 펜아메리카 실버가 있고 또 하나는 퍼스트 매제스틱 실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주식을 이제 눈여겨봐 주시고 그래서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 이 금광주나 은광주 그리고 금 실물이나 은 실물 혹은 선물을 가지고 롱숏 전략을 핍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금광주나 은광주에 투자해 놓고 그리고 해지를 즉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금 선물이나 은 선물에 숏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을 롱을 잡고 조금은 안정적인 거를 숏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을 롱을 잡고 금광주나 은광주를 숏을 잡는데 이때는
금강주나 은강주의 금액 단위를 여기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롱에 건 것에 한 3분의 1 금액만 가지고도 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펀드들은 이렇게 선물 종이와 그다음에 금강이나 은강 주식을 가지고 이런 롱숏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의 순서는 금과 은의 실물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게 ETF로 전이돼서 ETF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대형주,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 이런 순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 사이클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적절하게 분산 투자 해 놓으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처음에는 조금은 안전한 대형주로, 그 다음에는 금보다는 변동성이 큰 은광주로, 그리고 나중에는 중소형 은광주나 금광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과 은 실물은 일단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광산주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건 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가 큰, 레버리지가 큰 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금과 은 가격이 굉장히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JP모건은 이러한 급락 기간에도 향후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금과 은값은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투자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이 원칙을 지키시면서 어려운 장이지만 꿋꿋하게 마음을 다져 잡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